그 다음으로 공수처의 1차, 2차 체포영장, 수색영장 집행 당시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장소에서 영장을 집행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공수처의 송부기록 순거순번 926번, 그 다음에 1187번을 보면 1차, 2차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는 화면 위에 나와 있듯이 1번으로 표시된 내용입니다. 바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에 24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포영장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색영장에 명백하게 특정된 장소 외의 지역에서의 수색은 원칙적으로 수색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수색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위 명시된 장소 이외의 공간을 수색하거나 장소를 벗어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색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가진 것이므로 그로 인해 확보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직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위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할 장소는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참조 판결은 2009년 3월 11일 선고, 2008 도 763 판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증가 276번, 화면에 보면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276번의 관저 지도를 살펴보면 영장에 기재된 장소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오리 모양의 구역이 바로 영장에 장소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색한 장소는 전혀 다른 제1정문에서부터 영장에 기재된 장소로 이동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 구역은 모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지역임은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합니다. 1차, 2차 영장 집행 모두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726-80 관저구역 제1정문 구역에서부터 문을 송계하고 유병소 등의 시설물들을 송계한 후에 영장 집행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제출한 증가 274번 수사협조 요청서를 보면은 공수처의 위법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해당 공문은 2025년 1월 3일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가 경호처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수처는 경호처뿐만 아니라 국방부 56사단에게도 동일한 공문을 동시에 발송을 했습니다.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화면에서 오른쪽입니다.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맨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내용의 제목을 볼 수가 있는데 수사협조 요청 가로열고 보호구역 출입 허가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군사시설, 군사기지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을 허가해달라는 공문입니다. 그리고 출입 허가를 요하는 지번을 1번에서부터 11번까지 표시하였고 빨간색 네모칸 안에 표시된 지번이 바로 그 11개의 지번입니다. 보호구역으로 1번으로 기재된 지역은 바로 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입니다. 2번부터 11번까지의 협조공문에 기재된 장소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즉 제1정문에서 등에서부터 영장에 기재된 1번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거쳐야 하는 지번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공수처는 영장에 기재된 수색, 체포할 장소까지 자신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10필지의 토지를 지나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 시 이를 포함시키지 못한 실수를 범하였다. 세 번째, 또 영장에 기재된 지번 외에 나머지 10개 지번을 통과하는 경우에 경호처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회신 공문을 통해서 공문 발송을 통해서 충분히 공처는 알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공수처의 협조 공문을 받은 국방부와 56사단은 공수처에 회신 공문을 보내게 되는데 제출한 증가 275호증이 바로 그 공문입니다. 공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56사단 3697부대라고 써 있는 것이 바로 56사단입니다. 56사단은 자신들에게
해당 직원들의 출입 허가 권한이 없다고 회신을 하였고, 국방부는 해당 직원들의 출입 허가 권한이 대통령 경호처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회신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노란색 밑에 각각 표시된 부분들이 공문에서 밑에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 회신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네 번째로 이러한 회신을 받은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이미 해당 지역의 출입 승인 권한이 대통령 경호처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호처장의 출입 허가가 없이는 영장에 기재된 곳 이외 다른 곳에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공수처와 국수본 파견 수사관들은 경호처장의 불허 입장을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하여 무단 침입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방부와 56사단의 회신을 받은 공수처와 국수본은 대통령 경호처는 출입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러니 관저구역 외곽을 경비하는 55 경비단과 대통령 관저 근처를 경호하는 33 군사경찰 경호대의 지휘관을 회유하여 출입 허가를 받아볼 생각으로 그 법령상의 근거를 확보하고 구성할 목적으로 이 두 부대의 소속 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에 이 두 부대가 각각 누구의 지휘를 받는지, 그리고 받는다면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문의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방사는 55 경비단은 수경사, 수방사의 이전 명칭입니다. 수방사 작전명령 제7호에 의해서, 그 다음에 33 군사경찰 경호대는 수경사 작전지시 제80-8호에 의해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것이 맞고, 그 관계는 배속 관계임이 명확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인사 권한도 모두 경호처에 있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즉 평정권자가 경호처라는 것입니다. 즉 공수처는 명확히 관저구역의 출입 권한은 55 경비단장 등이 아니라 경호처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한 것이고, 그 내용이 기재된 것이 바로 증거 283번 증거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공수처는 피고인 체포를 위한 수색과 관련해서 영장에 대통령 거주 장소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저구역 10개 지번 모두를 법원에 최초 영장을 청구할 때 인지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한 개 지번에 대해서만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10개 지번에 대한 경호처와 국방부 55 경비단의 상급부대라고 생각한 56사단의 각각 출입 허가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해당 지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경호처장의 출입 허가가 있어야 함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1차, 2차 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장이 출입을 불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음에도 불법적으로 군사기지 보호구역 및 경호구역,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지역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색은 영장에 특정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수색으로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위법한 수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법한 수색을 전제로 이루어진 체포영장 집행 역시 같은 이유에서 위법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PPT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공수처가 협조공문을 보내 출입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수색영장을 집행한 지번의 화면은 파란색, 그림에서 지도에 있는 파란색 지역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허가한 장소는 빨간색 구역입니다. 빨간색 줄로 외곽이 돌려진 구역입니다. 제1정문에서 2025년 1월 15일 제1정문에 나와 있는 그 사진은 바로 2025년 1월 15일 당시 공수처의 영장 집행 과정을 방송한 방송사의 화면, KBS 화면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국수본 관계 수사관들과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 사진은 마찬가지로 방송에 나와 있는 사진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곳에서 수색된 영장을 집행했던 것이 이 사진을 보더라도 명백하고, 2차 영장에서는
더욱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 조항 자체가 기재가 없었음에도 경호처장 직무대리로부터 불허의사 표시, 출입의 불허의사 표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으로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대통령을 체포하였던 것입니다. 즉 영장에 기재된 장소조차 2차 체포영장에서는 경호처장의 승인을 받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무단으로 침입해서 대통령을 체포하였느냐, 이는 형사소송법 110조의 정론을 위반하는 것으로 불법한 행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은 다음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곳에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특검은 2025 고압 1010 특수고금 집행 방해 등 사건에서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는데, 제1정문에서 영장에 기재된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은 영장 집행인 수색이 아니라 단순히 영장에 기재된 장소로 이동한 것뿐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특검은 수색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특정 장소로 뒤지는 강제 추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이동 행위는 그 자체를 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에 변호인 논리대로라면 아파트 내부 도로, 외부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등 모두 수색장소에 수색영장에 수색장소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과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황당한 반대 논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특검의 주장대로 공수처가 이동한 곳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인데, 만약에 공수처가 그것이 단순히 이동한 곳이었다면 당연히 그 해당 지역은 경호처장은 그 지역을 출입을 승인할 법령상 권한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저구역에 진입하는 행위를 단순한 이동으로 볼 수 없고, 군사기밀보호구역을 일반인이 출입이 허용되는 아파트 내부도로, 일부 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등과 비교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또 세 번째로 특검이 예를 들고 있는 아파트 내부 시설은 모두 동일한 지번의 지상에 설치된 곳으로 아파트는 필지가 한 필지로서 영장 기재된 장소에서의 수색 또는 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전혀 다른 지번에서의 수색 또는 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거리에서부터 공처를 막은 경호원들에 대해서는 특검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므로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관련자들을 기소를 하였는데,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곳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변호인의 주장에는 또 이와 반대로 자신들은 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다라는 모순적 답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의 이러한 주장은 또 실제로도 사실이 아닙니다. 제출한 증거 283번 2025 고압 1010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 박상현이 증언한 내용을 살펴보면 1차 영장 집행이 1월 3일 제1정문에서 영장을 집행한 것이 맞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또 2차 영장 집행인 2025년 1월 15일에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상현이 직접 영장을 두고 영장을 읽고 있고, 왼쪽 사진입니다. 그 영장을 본 변호인이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바로 변호인이 제시를 받고 읽고 있는 사진입니다. 영장에 당연히 이 장소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외에도 추가 증거 277번 또 마찬가지로 281번 모두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 조서 내용인데, 모두 공수처가 제1정문에서부터 영장 집행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장소에서 왜 영장을 집행했는지에 대해 2025 고압 1010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 박상현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자신은 영장에 기재된 지번이 어디인지 정확히 인지를 못했다고 사실대로 증언했습니다. 즉 당시 영장 집행을 했던 공수처 검사들은 해당 관저구역의 제1정문부터가 영장에 기재된 장소로 생각하고 올인하여 영장을 집행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와 수색에 필요한 모든 지번을
영장 청구 시에 누락을 했고 그 누락을 만회하고자 나머지 10개 직원에 대해서는 허가를 득하고자 또 공문을 발송하였고 허가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영장 집행을 한다면서 무단 침입했고 더욱이 영장 집행을 한 공수처 검사들은 영장 집행 장소와 영장에 기재된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도 하지도 못했고 막무가내로 영장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사건에서 박성현 공수처 검사의 증인신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변호인이 공문도 보낸 걸로 봐서 제1정문 지번과 영장에 기재된 지번이 다르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질의를 하자 신문을 하자 박성현 검사는 출입 허가 협조 공문을 보낸 사람은 다른 사람이어서 지번이 다르다는 것을 미처 인식을 못했다라는 취지의 황당한 또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제출한 증가 283번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가 2025년 1월 3일 1차 영장 집행 당시 영장 집행에 앞서 변호인이 영장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진술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6, 85조 제1항에서는 체포 및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집행 전에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200조의 6, 85조의 3항과 4항에서는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한 후 체포할 수 있으며 체포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한하여 애초 사법경찰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초지할 여유 없이 형 집행의 상대방을 우연히 조우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급속을 요하는 때란 일반적으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소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하는 영상을 보면 당시 공수처 오른쪽에 있는 분이 도태우 변호사이고 왼쪽에 있는 인원들이 공수처 인원들입니다. 영장을 제시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제시하지 않고 계속 무단으로 들어가고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고 영장을 다시 한번 제시하라고 요청합니다.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수처 이대한 부장검사를 등 공수처 수사 인원들이 현재 앞에 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당시 정문 앞에 있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들에게 영장 제시를 요구를 하였고 또 공수처는 형사사건에서 도태우 변호사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형사사건 이 사건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선임계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라고 하면서 영장 제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선임되어 있는 다른 변호사 영장에 보면 다른 변호사들이 선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김영일 변호사, 윤곽갑 변호사 등이 선임되어 있었는데 그 변호사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연락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영장 제시를 하지 않았냐라는 점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특검은 다른 사건인 2025 고압 1010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면서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태우 변호사는 당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피고인의 대리인이었고 또 당시 서부지방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발부한 2024년 12월 20일자 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또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서부지방법원을 상대로 국가기관인 피고인에 대한 위협한 영장 발부를 이유로 관련적인 심판을 제기한 소송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록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탄핵 심판과 영장에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인 소송 대리인이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영장 집행 등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전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수사 관행상으로도 대법원의 수사 관행상으로도 사전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을 할지라도 변호인으로서 인정을 하는 것이 수사 관행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공수처에 영장 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하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의 1차, 2차 체포영장, 수색영장 집행 과정은 범죄 행위의 연속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증거 285의 1 고발장은 공수처 제1차 영장 집행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이를 형사 고발한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당시 특수공무 집행 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물건 손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공수처가 관저구역을 무단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호처 교관들을 집단을 이루어서 업무를 방해하였고 또 상해하였고 55 경비단이 관리하는 제1정보를 손괴하였고 관저구역 내 무단으로 침입해서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 281번 이강호 경호처장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공수처는 경호관들의 일부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바도 있습니다. 2차 집행영장과 관련해서 당시 공수처와 국수본은 3,000명이 넘는 경력과 인력을 동원하였고 시민들이 제1정문을 막자 차량으로 시민들을 밀어붙여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고 또 1정문 이병선을 손괴하고 관저구역 단을 전기톱으로 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관저구역 내에서 무단 촬영을 하는데 수많은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을 얹은 불법의 종합체였습니다. 증거 285의 3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2차 영장 집행 당시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바탕으로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쭉 그 내용과 같습니다.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공수처와 국수본은 2차 영장 집행 전에 군사기밀과 국가기밀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관련자로 하여금 비밀을 누설케 하였는데 그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관, 남모 경호관을 회유해서 서울 모 호텔에서 만나서 관저구역에 대한 경호 정보와 지형 정보, 또 모 경호부 등을 수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이 언론에 나오게 되자 당시 경호처장 직무대리였던 김성훈 경호처장이 남모 경호관이 누설자임을 확인하고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미 제출한 285의 2 증가 고발장 내용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또 김성현 경호차장의 증언 내용인 271의 1 서점을 살펴보면 당시 남모 경호관이 평시에 관심도 없었던 경비 시스템, 제1정문의 바리게이트 차단 스위치 등등 위치 등 경호 정보를 수집한 후에 누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고 수집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입니다. 또한 공수처와 국수본은 2차 영장 집행 전에 공문서도 위조를 하였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은 관저 출입 허가권자 경호처장님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일정된 경비를 맡고 있는 55 경비단의 출입 허가만으로 관저 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기로 마음먹고 영장 집행 하루 전인 2025년 1월 14일에 55 경비단장을 공수처로 불러냅니다. 55 경비단장을 공수처로 부르기 전에 공수처와 경찰은 2025년 1월 7일에 발부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 영장이 기재된 장소와 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10개 지번에 대해 55 경비단장의 출입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55 경비단장이 이를 불허하자 집행 바로 전날인 2025년 1월 14일 저녁에 55 경비단장을 공수처로 불러내서 55 경비단장의 직인을 가져오도록 시킨 후에 그 직인을 55 경비단장의 해당 지역에 출입을 허가한다는 쪽지를 오려서 그것도 자신들의 공문에 그 쪽지를 붙인 후에 수사관들이 55 경비단장도 아니고 수사관들이 직접 55 경비단장의 관여를 들고 그 위에 날인을 해서 결국 55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위조했던 것입니다. 증거 284호 중 법률신문 기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한 신문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노란색, 빨간색 네모칸이 오려서 붙인 부분입니다. 그 위에 보면 55 경비단의 직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에 부대를 복귀한 55 경비단장은 자신은 출입권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공수처에 알리면서 경호처에 허가를 득할 것을 다시 전달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자신들이 관저구역 출입 허가를 55 경비단으로부터
단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국방부와 경호처가 출입을 허가한 바 없다라고 반박을 하자 이후 공수처는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수정 발표를 하면서 막상 그 다음날 영장 집행 시에는 해당 공문의 내용을 제시하거나 주장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1차, 2차 체포 수색 영장 집행은 범죄 행위의 연속의 연속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는 위와 같은 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해서 당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경호처와 공수처 간의 유혈 충돌 발생을 우려해서 자진해서 공수처에 체포당하시고 공수처로 갔습니다. 이상과 같은 위법 수사에 따른 체포, 그리고 이후 구속, 그리고 이후에 그에 따른 기소, 이 모든 절차는 위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